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여성들의 고민인 폐경과 그 이후의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폐경과 갱년기. 하지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오는 신체적인 변화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폐경과 갱년기 증상의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이선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먼저 이 주제, 이 폐경, 의학적으로 이 폐경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예, 폐경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고 이에 따라서 생리가 없어지는 것을 폐경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무월경이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을 폐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경은 이제 마치 소녀가 여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는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임신 가능한 성숙한 여인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노화가 진행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폐경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인 갱년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대부분 갱년기를 폐경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갱년기는 폐경 전후를 의미하는 폐경 주변기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폐경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갱년기보다는 폐경 전을 의미하는 폐경 이행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폐경 이행기에서부터 많은 여성들이 폐경 증상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폐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폐경을 왜 주목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건가요? 예, 정상적인 폐경 같은 경우는 48세에서 52세 정도 진행이 되고 한국 폐경 여성의 평균 연령은 49.7세입니다. 최근에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여성이 30세 이상 기간 동안에 폐경으로 살게 되게 되는데 폐경 기간에는 심혈관 질환의 증가라든지 골밀도 감소인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질병이 노출된 위험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이 40대 후반이 돼야 폐경이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그보다 조금 빨리 폐경을 맞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만성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보통 30세에서 50세 사이에 폐경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폐경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조기 폐경이 되게 되면 폐경 증상이 더 빨리 시작되게 되고 폐경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난소의 기능 감소로 자연스럽게 폐경을 맞이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도 이 폐경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폐경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폐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에 따라서 폐경이 되는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폐경이 있는 반면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이 인위적인 원인을 통해서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검사를 통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서 폐경이 됐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볼거리와 같은 염증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폐경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성에게 폐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데 먼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월경 주기의 변화라든지 안면 홍조 발한 그리고 수면 장애 그리고 기분 변화 같은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폐경기에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이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 외에도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 폐경 증상과 같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면 홍조, 수면 장애, 감정 변화, 또 배뇨 장애 등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난자를 배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같이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기억력 장애나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폐경이 되게 되면 이런 여성 호르몬 자체의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폐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경 증상은요, 이 폐경 직후에 나타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요. 네, 폐경 증상은 폐경 주변기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폐경 직후에 많이 심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폐경으로 인한 것인지 노화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안면 홍조, 발한이나 불규칙한 자궁출혈과 질건조 등은 폐경과 연관성이 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셨던 이 폐경 증상을 지금부터는 하나씩 자세히 짚어가 볼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폐경과 갱년기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신 후 내가 겪고 있는 증상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월경주기 변화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가장 빨리 일어나는 변화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네. 월경 주기가 짧아진다든지 월경량이 작아진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주기가 길어지거나 월경량이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만일 월경 주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월경량이 많다든지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폐경 이외에 다른 부인과적 질병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에요. 이 폐경에 의한 안면 홍조와 발한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낮이나 밤에 갑자기 얼굴에 열감을 느껴지면서 땀을 분비하는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증상도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생리 후 3개월 이내에 야간 발한이나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고 보통 1분에서 5분 이내 증상이 지속되고 5년 이내 대부분의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10에서 15% 정도 여성분들은 10년 이상 동안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심하신 경우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심하신 경우는 상체에 붉은 반점이 동반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흥건히 흘리시거나 또는 발한 뒤에 갑자기 몸이 많이 춥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야간 발한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잠에서 깨어서 수면 유지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식기 위축 증상이에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질하부나 외음부 그리고 골반 근육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조직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 이러한 구조의 위축이라든지 기능 장애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질 주름이 감소한다든지 탄력성이 줄고 혈류 감소가 적어지게 되면서 분비물이 적어져서 성교 시에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외음부 건조 그리고 자결감 같이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 내부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살고 있는 유산균이라는 정상 균주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 균주로 인해서 질 내부가 산성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폐경 후에 질 내부가 알칼리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병균의 증식이 동반되어서 질염이 잘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힘든 비밀, 배뇨 장애예요.
흔히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중년 여성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에스트로겐이 결핍되게 되면 이 배뇨 증상도 호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소변을 참기 힘들다든지 또는 소변에 갑자기 소변의 요의를 느낀다든지 또는 빈뇨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네. 운동을 하시거나 기침, 재채기 그리고 크게 웃건 하는 경우에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것 같은 요실금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실금 증상은 폐경 증상과 명확하게 관련된다는 결과를 일치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폐경 증상과 별개의 요실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폐경기 증상으로 또 하나가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자체만으로는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폐경기 여성분들에서 이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 일찍 잠이 들기 힘들다든지 또는 평상시보다 일찍 잠에서 깨기 힘들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으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야간 바람과 관련하여서 잠에서 깨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잠을 유지하시기 힘들어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폐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는 기분 변화, 우울감, 과민함, 그리고 집중력 장애나 그리고 성욕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이 심적으로도 힘든데 몸도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몸에 열도 나고 이 배뇨장애 때문에 늘 긴장해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수면장애까지 겹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폐경으로 인한 고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러한 증상이 폐경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관련되는 것인지 먼저 평가를 받으셔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폐경 치료는 환자분의 치료 선호도라든지 증상 시작 나이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그리고 동반되어 있는 질병 복용 중 약들을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치료로는 호르몬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야간 발한, 안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장애 증상이나 비뇨 생식기 쪽의 위축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는 그리고 또한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신체 검사나 병력 그리고 선별 검사 등을 시행하시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개개인에 맞는 호르몬 용량이라든지 투여 방법, 투여 경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건 권고되지 않지만 폐경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강화를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요법을 시행 중에는 유방 검사나 기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는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세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호르몬 치료는 시작하실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든지 환자의 증상의 정도 그리고 호르몬 치료된 선호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고 폐경 직후의 여성은 호르몬 치료에 의해서 호르몬 치료에 의한 이득과 위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여성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60세 이전 그리고 폐경 후 10년 이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라도 증상 완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4주 이상 경과하셔야 치료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으신다면 증상 완화가 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첫 3에서 6개월 안에는 증상이 호전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 또는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출혈의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으셨거나 장거리
장거리 여행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상황에서 돌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궁 내막증이나 폴리 자궁 근종이 있으신 상태에서 평상시보다 많은 질출혈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산부인과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호르몬 치료가요,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유방암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위험도는 호르몬 시작 시기라든지 호르몬 치료 기간,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유방 질환의 그 과거력 등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경 이후 이 생식기 주변이 가려운데 폐경과 관련이 있는 건지 치료 방법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시청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네, 질 내부라든지 외음부는 에스트로겐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이런 구조들이 위축되고 기능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건조하시다든지 아니면 성교시에 통증을 느끼다든지 자결감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경구가 아니라 경질제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요. 흔히 폐경 이후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 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폐경이 오지 않았는데 호르몬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은 여성에서 골밀도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네. 폐경 증상이 전혀 없고 폐경 이행기에 있지 않은 여성에서 단순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폐경 이행기에 있지 않으신 젊으신 여자분이시라면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있으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도 복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골다공증의 정도나 증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평가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폐경과 갱년기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폐경기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정상적인 노화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보다는 우선 폐경으로 인해서 생기실 수 있는 만성 질환을 평가받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몸에 견딜 수 없는 이상이 발생할 땐 꼭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